안녕하십니까. 박채순 TV 박채순입니다. 지난 시간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중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자꾸 이제 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중남미에는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북방에서 아시아계 통해서 베링해협을 통해서 넘어왔고, 3만 년, 4만, 5만 년 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문화를, 문명을 이루고 높은 문화를 구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전제를 했고, 오늘 그것을 좀 더 심층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중남미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 중남미 지역에 기존에 유토피아가 있었다. 그런 것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었느냐? 여러 가지 그때 살아봤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고 그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중남미 대륙에는 찬란한 문화국가를 건설한 원주민들이 4, 5천 명 또는 많게는 1억 2천만 명이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억 명이 살았다는 거죠. 그때 세계 인구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세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 그 거주한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멕시코와 페루 지역은 각각 3천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정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재배 생산물도 유럽하고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중남미 지역 생산물은 까치콩이라는 게 있었고, 옥수수는 그 중남미 옥수수, 토마토, 조롱박, 고추, 감자, 담배 등이 중남미에서, 그때 유럽 사람들이 오기 전에 중남미에서 재배했던 농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유럽에서 유입한 것은 소맥하고 올리브 등과 소, 양, 사냥, 돼지 등을 유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중남미에는 소도 없었고 말도 없었고 사냥도 없고 돼지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 그런 동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거의 유럽 사람들이 와서 유럽화한, 그러니까 중남미는 특별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브라질은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문화가 바꿔지고 했지만은, 그 중남미 그 지역의 그 원주민들로 봐서는, 중남미 지역으로 봐서는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유럽인이 들어온 게 그것이 어떤 커다란 문명이 좋아지고 국가 건설하고 하는 그런 이면에 비극이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 확장 정책에 의해서 많은 영토를 가지게 됐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 부를 축적한 계기가 유럽인들에게는 됐죠. 중남미에는 비극이었고, 유럽인들에게는 부를 축적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시대 구분을 해보자면 콜럼버스 이전의 문명 시대인데,
콜럼버스 이전은 기원전 2000년부터 1492년 정복과 간단하게 그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복과 식민지 시대는 1392년 정복부터 약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과 국가 건설은 1810년서부터 1824년 사이에 대부분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각각 그 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33개국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범위 내에서 독립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고는 공화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화국 시대가 있은 다음에는 현대 정치, 지금 현재 이제 중남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콜럼버스 이전에 그러면 중남미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느냐? 아까 그 찬란한 그 현지 문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전에는 콜럼버스 중남미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시아로부터 이주한 토착민들이 부족 국가를 이뤘고, 그러니까 부족이 그때는 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부족이 모여서 그 생활하고 있었고, 이제 그 부족이 또 그 합쳐지고 뭐 넓어지고 커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부족이 살았다는 그런 곳곳이 부족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주는 야생 과일을 채취했고, 그들은 야생 들판에 널려 있는 야생 과일을 채취했고, 어로 낚시를 했을 것이며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며 작은 짐승 사냥 등을 위해서 2만 2천여 년 전 원시 부족이 이동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하면서 그 살았었죠. 그 다음에는 큰 동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기원전 9천년경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남단 파타고니아까지 도착을 했다, 이렇게 서술을 되어 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 지역의 생존 기반인 사회 조직은 처음에 부족 트리브라고 합니다. 부족이 있었고 부족 국가가 있었고 국가 또는 문명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 국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이루는 문명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그 우리 낯익은, 그러니까 그 중남미에 대해서 문화를 이야기할 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낯익은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메소아메리카 문명과 안데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아메리카는 멕시코 인류학자 폴 까르기호프가 1943년에 제안한 용어로, 메소는 그리스어로서 중간 또는 중앙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크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메소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중간 또는 중앙을 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아메리카, 고대 아메리카의 발전 단계가 상국이 또는 고대 농경 초기가 있었고, 형성기가 있었고, 형성기 전 고전기가 있었고, 불학 농업 경제 고전기, 왕 통치 시대 후고전기, 이런 그 구분을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고전기는 어떤 것인가? 올메카 문명 들어보셨죠? 올메카 그 거상 커다란 두 상이 있었는, 그게 이제 어디 책자에 보면 거성 문화로 해서 올메카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올메카 문명은 메소아메리카의 모체 문명으로 현재 멕시코 베라크루스주와 타바스코 주 근처의 산 로렌스 지역 등에 존재했다. 올메카 문명은 그러니까 그 멕시코 베라크루스라는 데가 있죠. 타바스코 근처에 인 산로렌스 지역 등에 올메카 문명이 존재했었다.
이 지역은 나일강이나 안데스강 같은 고대 문명 발상지처럼 비옥하여 대규모 농업지역으로 옥수수를 다량 수확하고 올메카의 관심 동물은 제규어로 제규어와 인간 신과 제규어의 결합이 등장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올메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올메카는 그 엄청나게 큰 거성 문화가 있는데 17개의 석조 두상 중 우측은 산로렌소에 발견한 두상이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무게가 28톤이랍니다. 이 두상 거대한 얼굴상 올메카의 얼굴상이 28톤이고 높이가 약 3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BC 1200년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기원 1200년에서 기원 후 300년까지 사이 올메카가 멕시코 베라크루스 산로렌스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남아 있는 유적이 올메카 거석인데 큰 더러 책자에서 보셨을 겁니다. 큰 두상이 있습니다. 두상 그게 무게가 28톤이고 약 3m라고 그러니 엄청난 크기이고 무게입니다. 메소 문명의 전 고전기가 그렇고 고전기는 테오티오아칸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멕시코에 있는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게 테오티오아칸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기원전 150년에서 기원 후 750년 사이인데 신들이 계신 곳을 의미하며 테오티오아칸이라는 신전 같은 곳은 신들이 계신 곳을 의미하며 멕시코 근교에 위치한 면적 20km, 인구 20만을 가진 도시국가가 테오티우아칸이었다고 합니다.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피라미드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거 아니라 이 테오티우아칸 고전기 메소아메리카의 고전기에 피라미드가 있었는 피라미드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었고 달의 피라미드로 구분했고 198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1987년 늦게 됐네요.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65m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65m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가로 세로 한 변이 225m. 달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46m, 변의 길이가 146m. 신전에는 인신공양의 흔적으로 사람의 뼈 다소 발견되고 메소아메리카 중심지 멕시코와 과테말라에 깃털 달린 뱀의 현상이 발견됐다 그랬습니다. 테오티후아칸 문명은 도로망, 물관리 시설과 관계농업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역이 왕성하여 북으로 미국의 남부로 중미 온두라스까지 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그 후로 나오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채순 TV였습니다. 건강하시고 일상에서 행복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